예, 안녕하세요. 북방민족 천년 전성기 그 가운데 거란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3회차 강좌가 되겠고요. 1강, 2강에 이어서 3강도 이제 거란족의 어떤 시작점을 찾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족원입니다. 어떠한 종족, 민족의 근원을 찾는 강좌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현재 이렇게 보여있는 이것은 야율 아보기의 동상입니다. 요나라 수도에 가면 그 박물관이 저렇게 들어서 있고요. 그 입구에 저런 동상이 있습니다. 뭐 거란의 역사를 쓴 것은 요사가 있고요. 뭐 거란국지 또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요사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주변에 뭐 삼조 북맹 해편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이렇게 구독자나 학습자분들은 뭐 이렇게 역사를 뭐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역사서와 이러한 그 뭐 논문, 이런 단행본 정도가 있다, 뭐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 있는 노란 이 부분은 이른바 이제 요나라와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와의 이제 전쟁의 근원이 발단이 되는 연운 16주라고 합니다. 연주와 운주를 포함해서 16개의 주가 거란에게 할양이 되면서 이제 송나라와 거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송요 또는 요송전쟁이 바로 이 연운 16주를 기반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라 역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뭐 제가 하게 되겠고요. 요즘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이제 KBS에서 대하 사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일부 이제 민족사학 계열에서 그 방영을 중단하라는 이제 시위를 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고려의 국경선을 제가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깊이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거란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강에서 킷데이, 중국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거란이 중국사냐, 뭐 그것은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저는 중국사의 영역 바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죠. 그러니까 중국을 여러 다민족의 역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거란사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중국 한족에 의한 중국사를 표방한다면 거란사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거란을 뜻하는 글자가 킷데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한자 발음, 중국 발음이죠. 중국 발음은 치단이 되겠습니다. 치단. 이 발음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르기 때문에 거란을 지금의 발음인 치단으로 읽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그 한자의 발음에 대한 표기, 발음 기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릅니다. 현재 발음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는 치단이라고 합니다. 치단. 그러나 이제 여러 사서에 의하면 거란을 뜻하는 한자 명칭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길답, 우리말은 길답이지만 현재 중국 발음은 지다입니다. 지다. 그 다음에 요거 걸, 구걸하되 걸이고, 탑은 말 그대로 쌓다는 탑이니까요. 이것은 그대로 치타. 그 다음에 이것은 치따. 그리고 이것은 이제 흡인데, 요 발음이 C로 발음됩니다. 그래서 지나, 치나, C는 같은 발음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흡태하면 시다이. 그래서 발음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요 앞쪽에 있는 글자와 뒤쪽에 있는 글자가 각각 다른 뜻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 역사서 또는 이 거란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거란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강철, 무쇠라고 하는 강철이다, 또는 칼이죠, 도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 국호를 짓는데 도검으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신성하다고 여기는 산이나 가장 신성하다고 여기는 강이나 또는 건국 시조, 이런 특별한 이름 아니면 자신들이 신앙하는 토템, 이걸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초원, 뭐 사막 또는 우두머리
우두머리, 추장, 그다음에 짜르다, 뭐 절단, 그다음에 차가운, 냉한,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니까, 그다음에 세상의 중심, 뭐 이런 뜻이 있다 하는데, 현재 통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통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근거, 이것은 강철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금나라를 세운 태조 완한 아구타의 태조 번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빈철위호 취기견야 빈철수견 종역 변괴 유금불변 불괴인데요. 금나라 역사책인 금사 태조번기 수국 원년조에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하면 무직 이렇게 간단합니다. 요 나라는 강철 무쇠를 국호로 삼았는데 그것은 단단함, 굳셈을 취한 것이다. 굳셈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무쇠는 비록 굳세지만 끝내는 녹이 쓴다는 거죠. 변하고 무너진다, 깨진다. 오로지 앗쇠, 황금을 우리말로 앗쇠라고 하거든요. 앗쇠. 그래서 앗쇠는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오로지 앗쇠만이 불변 불괴. 그래서 금나라는 자신들은 황금을 나라에 썼고, 요 나라는 쇠인데 금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이고 여기는 쇠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추기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키탄 거란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금나라를 세운 태조 완한 아구타는 우리 신라의 마지막 왕태자였던 마이태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라의 왕성인 금을 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도 성씨가 아이신교로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앗쇠교로죠. 앗쇠교로. 그래서 앗쇠가 황금이고 교로가 피부치. 그래서 금족입니다. 그래서 애신강나 그것을 한자로 쓸 때는 금족이라고 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공민권을 받으면서 다 성씨를 금씨로 다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금나라나 청나라는 금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요 나라, 요를 사실 빈철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라 이름으로서 요는 요하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 키탄은 이 강철과는 사실 무관하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추리를 하는 겁니다. 추리를 어떻게 추리를 하냐? 이겁니다. 키탄, 키데이란 뜻인데 키란 말은 우리말로 큰, 크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신을 왕으로 쓴 것이 바로 신라의 제1대 임금인 박혁거세죠. 박혁거세를 거서관이라고 하거든요. 거서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크신칸이 되는 거죠. 크신칸. 그리고 뇌물은 마립간이라고 하는데 마립간은 마루칸이 되겠죠. 마루칸. 그러니까 크신칸에서 우리는 키, 큰, 크신이라는 뜻을 취할 수가 있고요. 키탄의 탄은 땅, 투로, 달. 이러한 그 탄과 같은 계열의 지명을 도읍지로 쓰고 있는 것은 아사달이 되겠죠. 고조선의 아사달, 아쉬. 그래서 아쉬라는 게 황금이라는 땅도 되고 아침 햇빛도 되고 그래서 신성하고 거룩하고 빛나는 땅. 고조선의 수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사달.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파키스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그런 탄 계열 또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할 때 그 뚜루 자체가 땅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키탄을 큰 땅, 가장 거대한 땅 이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저는 거란인이라면 이런 식의 국호를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란족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겠죠. 최초의 거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소수리망 8년 거기에 거란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서기 378년 가을 9월에 거란이 북쪽 경계를
침범했다. 이걸 보면 거란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부락을 깨트리고 뭐 노획질을 해서 갔겠죠. 하여튼 이 기록이 현재 역사서에 등장하는 거란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는 거, 이것을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란족이 도대체 어디에 거주하느냐. 대체적으로 신오대사 또는 구오대사에 보면 황수 남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수 남쪽. 황수는 지금 요하의 서쪽에 있는 설압 목륜화를 뜻하는 겁니다. 제1강에서 거란의 시조가 되는 기수가한이 이 황수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거란족의 거주지는 이 노아파, 토하라고도 부르는 이 노아파와 설압 목륜화의 사이인 이 지역이 거란족이 거주했던 거주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란족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광개토 태왕입니다. 광개토 대왕 1년인데 왜 그러냐면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당이 391년 즉위했다고 하지만 또 광개토 태왕비에는 39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선왕이 돌아가신 그 해에 즉위하는 즉위 원년이 바로 그 해고요. 또는 원년법이라는 게 있어요. 즉위는 했지만 그 돌아가신 선왕의 해에는 즉위한 것으로 하지 않고 다음에 즉위 원년으로 삼는 원년 칭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아마 391년에 즉위했지만 원년법에 의해서 광개토 원년은 39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92년에 임금이 병사를 보내 북쪽으로 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500구를 사로잡고 그리고 본국에서 거란으로 도망갔던 백성 1만 명을 달려 데리고 돌아왔다. 자, 그러면 이 1만 명은 이 앞쪽에 있는 8개의 부락을 함락시켜서 데려간 백성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 그보다 좀 빠르게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아마 이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말하면 탐관오리가 있어가지고 착취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다시 가서 이들을 데려온 것으로, 그러니까 1만 구 정도가 갔는데 그들을 데려왔다는 것은 광개토 대왕 시기에 고구려가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틀을 세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이 지도가 고구려의 전체를 이렇게 포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이 요하의 상류인 이 설압 목륜화 그역 여기에 거란이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광개토 대왕이 주로 공격했던 서쪽 지역 중에 후연과 거란, 그래서 거란이 대체적으로 이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경에 이제 드디어 거란이 역사 무대에 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개토 태왕 능비 영락 5년조, 395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광개토 대왕이 염수로 진출하여 거란족 패려 또는 비려를 정벌하여 복속시키고 수없이 많은 소말 양떼들을 노익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요것이 광개토 대왕의 거란 정벌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수가 3년 차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정벌이 아니고 1차 정벌 한 후에 또 2차 정벌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시기에 거란이 역사 무대에 종족의 이름으로 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란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려라고도 부르고 뭐 패려라도 부르고 한자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하여튼 중국사에 등장하는 거란입니다. 여기 보면 동진은 중국의 양장은 남쪽이거든요. 동진 의회 원년 40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과 비교한다면 거의 몇 년 차이가 없습니다. 동진 원년 연왕 모용희가 거란을 습격하였다. 이걸 보면 거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기 앞에 받으시 바로 이 후연 고구려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타격을 받은 후에 후연이 거란을 쳐서 아마 이 황수 남쪽에 있는 거란을 북쪽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406년에 거란이라는 이름이 중국사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이제 그래서 거란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완전 하나의 종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란이 막 등장하죠. 거란 이런 뜻입니다. 여기 거란. 그러면 이제 거란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누가 졌느냐? 고구려가 거란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또 하나는 후연이 고구려를 공격했으니까 중국사에 거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이들 어떤 특정한 종족을 거란이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당서에 보면 거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이, 북이라고 부르는 후이 386년에서 530년 시기에 스스로 거란이라고 호칭하였다. 그래서 여기 원외 이르러 할 때 이 원위는 그 탁발시들이 중국시 이름을 바꿀 때 다 원시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원외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전에 조조가 있었던 위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 그 지역에 등장한 탁발 선비족의 나라는 후위라고 부르는데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위, 북위, 원위, 탁발시가 세운 위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서에 후위라고 하거나 북이라고 하거나 원이라고 하거나 탁발에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영토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부터 오천리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영주, 바로 발해를 세우는 대주영이 있었던 곳이 영주죠. 만리장성 근처입니다. 영주와 북쪽은 말갈, 시리와 영토를 접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쪽으로는 시리, 그죠? 이쪽은 유연, 이쪽은 물길, 이쪽은 고구려, 이 사이에 거란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거란이라는 종족이 역사에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다면, 거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북위 시기에 등장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거란사 이제 세 번째 했습니다. 거란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겨우 거란사 조건. 그래서 아직도 거란에 대한 천천히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란의 종족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이들이 이제 변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호에서 우문선비에서 고막해로 변화하면서 이제 거란족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거란들이 연맹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대하씨, 요련씨 연맹을 하고 드디어 이제 거란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이 망한 후에 여러 나라들, 대요국, 북요, 동요, 서요, 후요, 이런 거란의 역사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란은 서화와 전쟁을 하고, 남쪽에 중국의 송나라와 전쟁을 하고, 고려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거란 전쟁은 KBS에서 특별 사극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란의 소손영이나 소배합 같은 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우리 거란사에서도 이 부분이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란사 전반에 관한 역사가 전개될 것이고요. 이제 거란에서 발생된 캐세이, 키탄이라는 이름이 중국을 상징하는 영문 이름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강에서는 거란족의 시원이 되는 청우백마 신화를 통해서 거란의 팔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거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시기,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 무대에 거란족이 등장하는 시기를 이제 설명했다면, 제4강에서는 거란 8부의 형성, 거란 8부는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거란의 시작부터 이제 거란 부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제4강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거란사 제3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